아니 뭐 내가 뭐 김부겸이랑 무슨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네. 여기 한 번 좀 소용돌이 쳐줘야죠. 대구가 다시 숨쉬는 도시로 거듭나고 이 선순환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주호영 부의장을 만났는데 네네. 제가 그렇게 나가지 마라. 건전한 보수의 새 집을 지어라. 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길이다라고 했더니 네.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네. 김부겸이 도와주는 길입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발언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당 행위처럼 느껴지는데. 해당 행위는 뭐 해당이 그 집에 해당 행위 안 하면 뭐 그럼 장동혁이 따라다니란 말이에요. 다행한 소리죠. 그래요? 주호영. 제가 그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우리 시대 위인이셨습니다. 네. 아유, 주호영 선생님. 그렇습니까? 야, 여기서 진짜 한번 제발 한번 좀 진짜. 와. 아니 어떻습니까, 우리 평론가님? 이거는 진짜 아니 뭐 내가 뭐 김부겸이랑 무슨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여기 한번 좀 소용돌이 쳐줘야죠. 이전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네. 이전엔 뭐 대구 분위기는 완전히 뭐 민주당 뭐 하나도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욕하고 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네. 완전히 바뀌어서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이렇게 일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한다고 하니까 김부겸 전 총리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네. 대구 경북에 진짜 바닥에서 고생하는 그런 민주당 출마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출마자들 만나서 보면은요 얘기를 하면은 막 울어요 얘기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아이고. 그 험한 바닥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으쌰으쌰 한다는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됐다. 좋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피켓 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얼굴 확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거운동 할 수도 있다 우리도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대구가 다시 숨쉬는 도시로 거듭나고 이 선순환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와, 근데 안 도와주시네. 가만히 안 도와주시네. 제가 말이죠. 큰 소리 쳤잖아요. 선거 초반에는 의뢰 대구 경북 같은 데 가서는 큰 소리를 쳐야 돼요. 네. 그래야 좀 움직이는데 큰 소리 쳤다가 정청래 대표한테 혼나게 당했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겸손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대구를 꼽아 오셨거든요. 핫해요. 요즘에 어느 방송 나가나 대구가 차지하는 아이템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 네. 야. 그만큼 이제 대구 핫한 이유가 이거는 굳은자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긴 보수야. 여기는 국민이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데야. 그냥 관심 안 가져도 돼. 이랬는데 그냥 공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니 김부겸 정 총리의 등장으로 대구 이번에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재밌잖아요.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야. 와, 이거는 화끈해. 진짜 이거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해봐요. 예. 민주당 이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화끈하다. 재밌어요. 예. 실제로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워딩이 너무 화끈해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XX 노바 지동가 안 나 이런 얘기했다라는 XS 얘기를.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읒, 비읍, 놈. 네. 예, 시읒, 비읍. 네. 저희가 방송상 속어를 좀 저게 그래서 그건데. 욕쟁이 김부겸 전 총리. 저한테도 오늘 욕을 했습니다. 뉴스회전에서 방송하고 나오는데 예. 저를 보더니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압수하면서.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시읒, 비읍 하셨어요? 욕설을 여기서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어떤 쇼츠 만들어줘요. 똑같은 욕이에요? 아니요. 딴 욕입니다. 반가워서 그러니까 지금 화끈한 대구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전직 총리 지금 후보자가 저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뉴스명당 나오시면 바로 항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명당에서 좀 나와주시죠. 그랬더니 휙 들어가더라고. 지금 이래서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욕했어. 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맥락상 욕으로 들리셨어요? 욕이지 그럼. 이게 그 맥락이 중요한데? 맥락이 욕이죠. 예. 개그는 개그일 뿐 대기실 밖에 있는 대기실 밖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방송을 자기가 욕먹은 거야. 지금 내가 욕먹었는데 내 편 들어줘야지 지금 욕먹는 거야 지금. 나는 솔로가 끝나가지고. 이혼숙녀 캠프 갈 거야? 본부를 막았겠네. 네. 자, K팀 씨가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저 발언이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저 발언이 뭐냐면 코로나19 때 이제 지원금을 1조 이상 대구에 투입을 했는데 그때 대구가 이제 초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걸렸었잖아요. 그래갖고 대구가 굉장히 뭐 6개월 이상 질병이 있었다 이런 분들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서 시읍 비읍 노마 지동가 안 나.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 그때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 너무 그게 자기가 맺혀 있다. 근데 저 얘기를 하는데 뭐 몇 가지가 새로웠는데 일단 우리가 알던 그 김부겸은 아니다. 굉장히 뭐 저기가 약간 분위기가 뭐였냐면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밖에 없죠? 이제 진짜 얘기를 좀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의 연설이 뭔가 약간 오피셜한 타입이었다면 이 연설은 우리가 이제 SNS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되는 정치인의 연설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런 또 뭔가 그 말맛이 살아있는 좀 박진감 있는 뭐 이런 연설을 쭉 하는 걸 보면서 째려보십니까? 아니 째려본 게 아니야. 어쨌든 뭐 그 좀
짬이 느껴졌다. 뭐 이런 그러게요. 이런 게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맥락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찍지 말고 대구를 살려달라. 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달여간 대구를 둘러싼 여러 정치 분석 기사들이라든지 대구에 대한 어떤 현장 르포에서 제기되던 지점들을 정확하게 좀 말하자면 긁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30년 넘게 지금 생산성 거의 꼴등의 도시고 청년 순유출 1위 도시다. 예. 대구에 산업이 뭐가 있냐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정치를 해서 한 번도 변화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부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선택해라. 내가 곧 변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대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정당 사상 초유의 1, 2 후보를 컷 오프해버리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거기서 저게 굉장한 좀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등장이었습니다. 예. 그 김한 기자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실 저게 이제 비속어이다 보니까 보통 방송이나 신문에는 안 나왔던데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정말 임팩트 있게 말맛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김부겸 총리가 얘기하면 임팩트가 있고 진정성 있고 뭐 그런 거고 딴 사람이 욕하면은 그거는 욕설이고 그렇습니까? 욕 좋아해요. 욕해줘. 찰지게. 네, 찰지게.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김부겸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장면은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가 되죠. 저는 이번에 된다고 봐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저 토요일 날 뭐 대구에 내려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맞아 방송 더 하시더라고요. 심상치가 않고 예. 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김부겸 총리의 인물 경쟁력이 양자대결 붙여봐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예. 무엇보다 구도가 좋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대구에서도 높아요. 거의 70% 가죠. 끼어들지 마시고. 네, 아니, 뭐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서브. 김부겸 편 아니야? 네? 김부겸 편이잖아. 아닙니다. 저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알았어요. 네. 장성철 편. 네, 혜택. 장성철 편이죠.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도도 좋고 인물 경쟁력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 치룰 프레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니 2개. 하나는 점점 느는데요? 미워도 우리. 예. 또 보수의 심장. 남이가.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예.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잊어버렸잖아. 아니 대구 사투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버리지 마세요. 이거. 서울 사투리. 네.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우리가 그 카세트 아이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 발음이 많던데. 수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예. 버리지 마세요. 예, 이제 예. 그런 건데 결정적으로 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국민의힘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서 대한 20분 정도 만났는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만났거든요. 연령대도 다르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는 김부겸 총리가 나가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다 해요. 현장 취재 갔다 오신 이야기잖아요. 네. 대구 갔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버리지 와. 마세요. 의리한테 의리를 계속 지켜주세요.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남이가. 네. 예. 근데 이제 인물, 구도, 정책 예. 이 부분 정책. 그동안 이제 각종 30년 동안의 민원 내가 해결해 줄게. 오. 예산, 핵폭탄 쏟아부을게. 이러면은 그래 우리가 뭐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에 그렇게 뭐 우리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김부겸 총리의 출마 선언문,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거에서 빠진 부분에 빠진 단어들, 빠진 문장에 대해서 저는 유익 있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빠졌나요? 그러니까 연설문에는요 집어넣는 것보다 뺀 거,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뺐냐면 단어로 보면 이재명, 집권여당, 예. 민주당 예. 이런 얘기 없어요. 아직도 대구에선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은 아니다. 내란, 예. 개혁 아. 이 단어도 없어. 예. 오로지 대구 발전하려면은 국민의힘 버리세요. 그냥 결국에는 내가 나를 찍어주면 대구 발전 이끌어오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혹시 불러올 수 있는 지역 감정이라는 부분을 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 좀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연설문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시민의 심정을 콕 집어낸 아주 정확한 그런 포인트를 갖춘 그런 연설문이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말이야. 김부겸 총리. 김부겸 후보 나한테 진짜 욕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뒤 맥락이 진짜 하나도 없이 그냥 욕한 거예요? 한마디로 야 X야. 처음 시작하는데 그만 좀 조져라. 딱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MBC 뉴스에서 네. 뭐라고 칭찬을 했죠? 막 하다가 한마디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 사람 막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인은 양평 살면서 결국에 또 선거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이득 보려고 그냥 뭐 몇 년에 한번 내려온 거 그거 어떻게 대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 당신 뭐 국민의힘 욕할 게 없다.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했더니 뒤에 거는 빼먹고 그 얘기만 들으셨나 봐. 저 안지 97년도부터 알았거든요. 그러시게요. 예. 나보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뉴스 명당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휙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만난 썰을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럼 사실 아니, 예.
같이 분노해줘야지 말이야. 어떻게 후보자가 패널 예. 진행자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담아서 동의하면 안 돼요? 하기는 가만히 있잖아. 한국 사람은 원래 남 욕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아하, 한국인 특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혼숙녀 캠프 가야 되겠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첫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네. 여러 고민이 있으셨죠? 예, 뭐 많았죠. 왜냐 일단 한번 은퇴를 하고 예. 예, 저 정말 저 시골로 돌아갔던 사람한테 다시 정치, 그것도 또 선거라는 또 혹독한 과정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당할 수가 있겠나라는 자신감도 없고요. 예. 그래서 많이 주저했습니다. 예. 뭐 인터뷰에서 또 홍일학 전 의원 말씀도 하시고, 예, 홍 의원이 또 열심히 하고 계셨고요. 예. 또 가족들 이야기도 좀 하셨었는데 이제 결국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정하신 것은 역사가 김부겸을 불러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역사까지 운운하기는 너무 좀 너무 외람스럽고요.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예.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신 그 상가에 예. 이른바 저희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그분들이 아주 혹독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자네의 정치적인 고행을 할 수 있는 대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예. 자네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그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걸 질타도 하시면서 특히 무슨 어려우니까 자네 보고 총대를 매라 하는 거지. 그 뭐 좋은 자리 같다면 할 사람 많지 않냐 예. 하고 그렇게 질타를 하셨고 그때부터 참 이제 고민이 더 깊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피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떤 소명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대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결심의 배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2011년에 경기도 군포를 떠나서 대구를 갈 때만 해도 예. 그 지역주의라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암덩어리였습니다. 예. 근데 점점 시간이 가보니까 물론 그때도 그런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지면서 문제는 이 지역에서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처럼 어떤 지역주의만 넘어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망의 벽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소멸의 벽을 이번에 한번 대구 시민들과 한번 넘어보겠다. 스스로 멋진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절망의 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균형 발전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대한민국의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으로 풀으셔야 될 그런 과제이긴 한데 어제 대구에 내려가서 한 번 더 출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1조 가져왔더니만 뭐라 했습니까? 지 돈 따왔나 소리 들었다. 하시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시고 빗속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던가요? 그 무렵에는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예.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뭐 대구를 뭐 봉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해서 사실은 홍일학 의원하고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걸 정부 예산 원안보다도 1조를 더 정액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자영업이라든가 또 그 의료 쪽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를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뭐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이 있으셨던지 몰라도 예. 결국 뭐 자기 돈 가져온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생색내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조금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아팠는데 예. 그러고도 지금 현재 한 6, 7년이 더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대구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이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대구 시민들이 조금 지금은 어떤 약간의 그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그리고 뭔가 절박한 그런 어떤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그것보다는 뭔가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그런 계기라도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점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정치적 선택을 이제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구가 이제 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호김 전 토로시가 의원도 정 의원님 예, 말씀하셨듯이 아니 뭘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말하자면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저건 이웃집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항상 이제 손이 안으로 굽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서 이미 피폐해져서 우리 자식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지경이 있었으면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건 이번에 좋든 싫든 간에 예.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이번 맞습니다. 단체장 임기도 4년이다. 남은 게 예. 그러면 이 정권하고 여러 가지 교감도 나누고 호소도 하고 예. 얘기를 통할 창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런 점에서는
저를 한번 쓰실 때고 네. 지금이 대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 총리님 메시지가 강력했든지 이미자 의원 아시죠? 이분 네네. 경북 상주가 지역구고 경북 도지사 출사표 던졌던 분인데 예, 이분이 예. 어불성설이다. 아니 총리 하실 때는 대구에 뭘 하셨냐? 일자리 창출 도움 주셨었냐? 그리고 대구가 국민을 버려달라? 지금 통합도 우리 총리님 때문에 틀어진 것 같은데 대구를 만만히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미재 의원님은 제 고향 후배신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통합이 저 때문에 틀어졌다는 건 너무 억지 소리인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총리 때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어떤 국가적 과제가 워낙 컸었고요.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이 면이 뭐 대구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정치인들 보고 너 한 일 없다 그러는 게 제일 아프지만 예. 사실은 또 뭐 아무도 책임 안 질 수 있는 비판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변명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저희가 앞서 이제 배추 한 판을 TBC 여론조사 다뤘는데 이제 현재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후보를 경선 중에 6명과 우리 총리님과 이제 조사 결과를 했는데 전부 이제 1인 결과가 나왔고 우리 총리님 한 50%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토론 시간에서도 예. 하시듯이 이게 예. 이제 아직까지 제주 후보가 난립하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나온 어떤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최종 판단을 아직은 유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건 뭐 지금 요 시기에 요 일시적으로 아하. 국민의힘의 정치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예. 또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반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수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요. 예. 다만 과거에는 여론조사에도 이런 게 잡힌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뭔가 대구 시민들께서 지금 좀 절박하시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러나 뭐 정말로 대구 선거라는 거는 그건 절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총리님을 견제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또 우리 총리님을 모시고 이게 또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뭔가 당 차원에서도 이 대구를 위한 어떤 공약이랄까 어떤 정책적인 약속도 받으신 게 있습니까? 뭐 정책적인 약속보다도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 자체가 국토균형 발전 예. 또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큰 어떤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 또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게을리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런데 예. 거기서 좀 대구를 잘 아는 민주당의 신분권이 있으면 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특히 이렇게 지금 영내 지역 총생산 GRDP라고 하죠. 이게 30년째 꼴찌가 되면서 오는 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텐데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중앙정부의 의지하고 이게 좀 서로 매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저를 이번에 한번 그 자리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 시민들을 좀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예. 당대표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저를 강권한 건 사실이죠. 강권하면서 뭔가 함께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지금 현재 뭐 대구 처지와 사정에 대해서 예. 당대표가 몇 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뭐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근데 이제 6명의 국민의힘 그 경선 후보들도 예비 경선 토론을 했는데 모두 대구 경제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다 지금 본인들이 대구 경제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총리님만의 대구 경제 살리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분들 사실은 지난 한 30년간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성적표라면 예. 뭐 큰 소리 치실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 스스로가 뭔가 한번 대전환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려면 지금 현재 대구 시민의 의지 혹은 또 일반 기업들에 대한 어떤 호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재정이 일부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점 대구가 제일 어려운 게 예. 미래 산업 지금 대구가 잘할 수 있는 기계공업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하던 것에다가 이제는 AI 시대라는 미래 산업에 어떤 신기술이 접합을 시켜야 이게 세계적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것 부분에 대한 투자가 되면 이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일자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경제의 활력화로 연결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대구시에서 직접 모품 문제가 이제 신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신공항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서 그 지역을 어떤 미래 산업의 미래 먹거리의 어떤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보상 취약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는 그런 걸 지금 군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기부대 양녀 그러니까 이전하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다 이전시켜 놓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방법으로는 이건 지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 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건 사실상 상당 부분은 국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왜? 예. 단순히 그냥 뭐 공항이라는 게 그냥 여객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예. 있는 지역에 있는 산업 또 여러 가지 대기업의 투자, 여건 이런 것들로 다 연관이 됩니다. 예. 인근에 있는 뭐 구미공단을 더 활성화한다든가 또 아까 이야기한 미래 산업으로서 AI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예. 그런 인프라가 같이 깔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걸 왜 정부가 말하자면 지역을 살리겠다면서 그걸 지자체 보고 너희들 다 책임지라. 그건 너무 무책임한 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저하고는 이런저런 뭐 서로 오랜 동안 서로 세교가 있는 그런 선후배입니다. 호영 호재. 예, 그런 관계죠. 예. 정치권에 오시기 전부터 예. 그런 관계긴 한데 그래서 저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저래하시는 게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만나실 예정이죠. 왜냐하면 예. 대구 시장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시장의 과제 중에서 아하. 아마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럼요. 중간에 좌절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그분이 시장으로서 재임을 하실 때 예. 그렇게 파악한 현상하고 그걸 돌파해낼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나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배우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예. 또 대구 현안을 또 가장 잘 아는 저를 분도 아실 거니까. 아니까 예. 한번 만나실 예정이다라는 말씀. 무엇보다 이제 미래산업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만약 이번에 대구랑 경북 통합이 진행이 됐으면 20조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1년에 5조씩 5조씩. 4년간. 예. 그래서 그건 정말 그걸 놓친 거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시면 예. 4년 안에 대구 경북과의 그 통합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4년은 오히려 너무 늦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거요? 5조씩 지원한다는 약속이 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정권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예.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죠. 지금 박사님 대구시 재정이 11조가 좀 넘습니다. 예. 대구시 재정이 1년에. 예. 1년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5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경북하고 나눠 쓰더라도 2.5조잖아요. 예, 맞습니다. 2.5조를 조건 없이 지자체가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정책 목표에 따라 쓸 수 있게 준다는 거는 예. 지역에 말하자면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 또 지역의 대학들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지원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장 당선되시면 바로 경북도지사 지사님하고 당선자와 함께 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조금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예. 또 그리고 말하자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하고 이제 대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예. 마련하는 문제 등등 빨리 서둘러서 해야죠. 예. 그래서 최소한도 4년 중에 예. 몇 년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대구든 경북이든 누군가가 더 많은 양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오히려 양보보다는 예. 그림을 같이 그리면 돼요. 그렇습니까? 신공항도 대구 경북이 같이 걸쳐 있거든요. 예. 신공항 예정부지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미래 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 자체도 다 예. 대구 경북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 후보님의 메시지 중에서 그 대구 경북의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에 가서 그 새를 갖고 또 라면을 먹는 아이들 뭐 이런 얘기 또 하셔서 예. 또 미래 세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청년들을 그러면 대구에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가 상당 부분 반도체 인력이라든가 뭐 상당한 정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은 시간에 일을 해봐야 뭐 판교라든가 이런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렇죠. 임금이 많이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못 견디고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인력 자원 자체를 거기서 잘 키워서 예. 그 친구들이 거기서 지역 산업과 자신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못 그리게 했다는 거는 그 부모 세대는 저희들의 잘못이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문화적으로나 또 그렇죠.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있는 주거, 예. 문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 신기술과의 어떤 접합 예. 이런 것들에서 획기적인 투자를 해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또 젊은이들 살고 싶은 대구를 그럼요. 만들겠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호영 의원이 어떤 공천 컷오프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내일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상대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이제 겨우 대구에서 조금 뭘 잘해보겠다고 가서 예.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 뭐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제가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예. 그걸 함부로 뭐 발괄부하는 게 그건 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 이분도 이제 그 컷오프 된 다음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법원도 국민의힘 이런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지금 당원당 위반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럼 조영 의원이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공천 과정이 어떤 정도로 그 자신들이 규정한 예.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함부로 할 수도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예. 또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이 예.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뭐 함부로 얘기를 더 보태거나 할 게 없습니다.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또 상대를 보지 않고 어떤 김부겸만의 페이스, 김부겸만의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요구한 거를 예. 이 시기에 대구에 필요하면 저를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뭐 다른 분들이 더 다른 장점이 있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쓰는 게 예. 대구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뭘 자꾸 뭐 다른 정당 이야기라든가 또 다른 후보 이야기하는 거는 예. 제 그거에 맞지 않죠. 또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그런 뭐 자꾸 정쟁 유발적인 그런 또 발언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최종 3자 구도가 아니라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구라는 데서 3자 구도로 마지막 선거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설사 그 조영 의원이 무소속 나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최종 단일화는 될 것이 거의 상수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적어도 저 후보들끼리 뭐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민심이 대충 갈래를 타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단일화를 가정하고 우리 총리님도 선거 레이스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매력이 있고 제가 무슨 효용성이 있어야 표가 오는 것이지 예. 제가 상대편하고 그냥 싸움을 하면 말하자면 정당 싸움으로 가든지 혹은 그런 어떤 대구 시민들 눈살 찌푸릴 그런 싸움으로 가면 이 선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후보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내란 얘기라든가 네. 혹은 민주당을 강조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어 보였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구 선거 가서 이기라면서요. 표 찍어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분들인데 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그런 이야기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전혀 그분들의 관심도 또 그분들의 기대도 아닐 겁니다. 예. 오히려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 30년 동안 한 정당을 정말 뭐 내 자식처럼 독점적으로 믿어줬더니 그 결과가 이런 허탈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런 정말로 뭐 어려움 예. 거기다가 우리 자식들은 다 떠나는 이 현실이냐라는 그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를 한번 써서 그걸 이 흐름을 한번 바꿔보시지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뭘 내가 다른 정쟁을 하는 정쟁 유발적인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어제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하셨더군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조금 힘이 드네요. 왜냐하면 예, 연락 많이 받으세요? 한 3, 400통 온 것 같은데요. 어제 400통. 어제 저녁부터요. 아니 섭외 전화도 한 300통 올려야 돼. 아니 또 유권자 전화도 예, 구분해서 제가 이제 경기도 군포에서 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초선 때 예.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착각을 했어요. 그 군포는 그래봐야 저 인구가 한 30만밖에 안 되는데 예. 대구시는 250만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10배만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또 규형에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놓고 안 받을 수는 없고. 아하. 근데 고맙게도 또 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이 친구가 전화를 받나 안 받나 하는 걸로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전화하고 받으면 끊고 뭐 그런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대구를 정말 한번 살려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도 예. 아까 그렇게 조금 받나 안 받나 확인하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문자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주셨어요. 예. 물론 뭐 예. 저를 격려하는 그런 문자도 있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요런 부분이 부족하니 살펴보시라든가 아하. 뭐 그다음에 어떤 지금 대구시의 정책 중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로 또 캠프에서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수렴되는 것들은 이제 모아서 반영도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죠. 하실 필요가 그렇게 해야 있겠네요. 되는데 막 그냥 계속 그 전화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예, 감당이 안 되는. 예, 일단은 시작이니까 이제 캠프에서 부자진들이 저로서는 어차피 그것도 참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저 혼자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예. 계속 전화가 오니까. 예. 한 전화를 받는 사이에도 계속 나중에 보면 문자 메시지가 5개씩 떠 있고. 뭐 그럼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대구 시민들의 열망을 이제 잘 받아내실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이를테면 이제 추경 후보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본점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유영아 후보는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로 유치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홍석준 후보는 무상 청년주택을 도입하겠다.
윤재욱 후보는 이제 도시 공간을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총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혹시 손에 잡힐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은 국가 재정, 시 재정 예. 그리고 기업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자꾸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행 이전 같은 거는 예.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요. 예.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 예. 대구가 왜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혹은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와야 된다. 대구에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들 혹은 대구에 있는 그동안 대구가 잘했던 기업들하고 연관성 또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적절한 때 요런 기관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구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예. 공약을 해야죠. 예. 예.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1공약, 2공약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렇지 뭐 한꺼번에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아직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위 이제 그렇다고 뭐 총리까지 지난 사람이 그냥 막 되든 안 되든 막 던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해보면 그런 정도는 그거는 시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 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 그건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구분을 해서 예.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의원, 국민의힘이 공천 내용을 겪는 동안에 대구의 민심은 민주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당 독재나 다름없었던 대구였지만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계엄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찰나 지도부의 엉망진창 공천 갈등은 민주당으로 더 돌아서게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보수의 재건을 외치는 한동훈이나 주호영이 과연 대구 민심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대구마저 국민의힘의 등을 돌린다면 국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겠죠. 비이성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당은 더 이상 국민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